안녕하세요. 한 소박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와 사회를 나누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오늘은 부재된 역사의 비극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한일 간의 위안부 협정 타결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28일 연말을 3일 앞두고 윤병세 외무부 장관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한국에서 만나서 전격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일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또 사과를 하고 보상 지급에 대한 약속을 했다는 면에서 또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타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협상의 타결이 어떤 해결과 이제는 또 한 고비를 넘어섰다는 느낌보다도 넘어서야 될 언덕이 더 높아져 버린 느낌, 또 더 깊게 다가오는 어떤 좌절과 절망감, 이런 것은 협상 타결 자체가 사실은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외상은 일본 그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은 10억 엔 뿐이다 라고 거침없이 말할 정도로, 또 아베 신조 총리는 더 이상의 사과는 이제 없다. 그래서 최종적, 불가역적, 되게 가역적, 불가역적, 이 실험실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어떤 물질이 한번 변화되고 나면 다시는 이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불가역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상한 단어까지 써가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쪽에 더 이상의 책임이나 더 이상의 사과나 더 이상의 어떤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똑같은 조건의 협상 타결이었더라도 끝난 다음에 아베 신조 총리가 차라리 한마디만, 우리가 이렇게 협상 타결했다고 이 아픔이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앞날을 향해서 함께 걷는 발걸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협정을 타결한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 서로 함께 내일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이렇게만 말했어도 협상의 조건에 상관없이 양국민 모두가 이제 뭔가 한 고비를 우리가 넘어섰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텐데, 한국의 정부도 외무 당국자들도, 일본 총리도, 일본 외무 당국자도, 누구 하나도 이 협상 타결 후에 우리가 또 한 고비를 넘어섰다는 느낌을 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 협정이 얼마나 질 낮은, 당장의 아픔의 당사자가 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마음과 그 가슴을 전혀 헤아려 주지 못한, 그리고 상처난 우리 한국 국민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도 어루만져 주지 못한 졸속적인 정치 협상, 위안부 할머니들을 어떤 처리해야 될 문제의 대상으로 인식했다고 하는, 어떤 면에서 더 좌절되고 더 아픈 결과를 낳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것은 외교 담합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오히려 상처를 더 받았고, 일본에서조차 제1야당인 그 민주당의 오카다 가스야 대표가 왜 총리는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사과하지 않았는가? 만약에 이런 협상을 체결할 것이라고 하면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실되게 오늘을 지나 내일을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과는 외무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발표하고 자신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었다 하는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과는
우리 쪽에서는 사과는 해놓고 사과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일본 내에서 비판이 나올 정도로 이러한 협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개 5개의 문제점을 지금 논의하고 있죠. 최종적, 불가역적.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협상했다고 그 상처가 어찌 지나가겠습니까? 두 번째,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한마디 물어보지 않고 협상을 체결한 다음에 대승적 이해를 해달라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는 이 아프고 참 상처받은 가슴을 다시 한번 억눌러 버리는 그러한 것이 되었고요. 소녀상을 이전 운운하는 것은 그건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 민간 단체들이 한 것인데 정부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이 일본 외무성에서 언론을 통해서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했다.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어떤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일본이 하는 것은 그건 참 비겁하고 비열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쪽에서 보면은 그냥 2015년을 사흘 앞두고 너무 서둘러 졸속적으로 처리해버린 느낌을 또 어쩔 수 없죠. 올해 있는 총선, 미국에서 계속 넣는 압력,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를 앞두고 어떤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또 대통령 스스로가 말한 올해 내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그 연내 해결에 어떤 쫓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쪽에서는 지나친 양보를 너무 많이 해버린 유네스코의 기록물을 등재하려던 것도 그 지원을 백지화시켰다든지 또 보상이 뭐 10억 엔이라고 하는 이 한 회사에 1년 수익금도 안 되는 지금 국제적 기업의 1년 수익금의 10분의 1이나 될까 말까 한 그러한 액수로 그 위안부 할머니들과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가볍게 오로지 문제 처리해버리는 식의 해결이 된 것 아닌가 하는 것에 참 가슴이 답답하고 한일 간의 당사자들은 언제쯤 솔직하고 떳떳하게 얘기하고 전 세계가 볼 때 두 나라가 아픔이 있었지만 내일을 향해서 좀 멋있게 나아가는구나. 일본과 한국 주의해서 지켜봐야 될 나라들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 협상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그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압력이 있을 때는 전혀 마음에 조그만한 진실도 없이 문제 처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맞춰주는, 겉으로 맞춰주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제일 우려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전쟁에 지고 나서 미 군정이 들어서고 나서 2년도 되기 전에 미 군정이 제시한 평화헌법을 수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그때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인격으로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을 때 물론 그런 이해가 이 위안부와도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여성의 참정권을 그대로 거의 선진국 수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그 소작농들에게 토지를 전부 분배하는 이런 그 압력이 있을 때 자기들의 진심, 자기들의 것을 전혀 생각하고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상황을 지나가기 위해서 변신을 쉽게 할 수 있는 일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이번 협정에서도 또 나타난 것 아닌가. 보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이 일본인들이 진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사과와 아픔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것이 더 우려가 되고 기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짚어봅니다. 이렇게 졸속적이고 당사자들을 문제 처리 대상으로 보는 이런 협상이 타결된 이유는 역사 이해가 전혀 양쪽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그 야만적인 군국주의와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아픔을 당했습니다. 역사에 없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우리의 잘못이었다. 앞으로 역사에서는 우리든 누구든 이러한 잘못을 재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역사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이번 협정 속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민족 정서. 어떤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되었던 민족들은 넘어서기 어려운 아픔과 이 배타적 감정과 상처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웃과 이웃으로 손잡고 함께 내일로 향하는 미래는 참 힘든 것이죠. 이 위안부 문제는 그 문제에 아주 핵심적인 걸림돌이 되어 있는데, 이 어쨌든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 죄송함과 또 말할 수 없는 사죄감,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10억 엔이라는 돈으로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한 것처럼 한 느낌은, 이 협정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정이 아니고 문제를 오히려 덮어버리는 해결이라는 느낌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협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후세들, 우리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후세들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가꾸고 창조해 나가야 될 그런 주역들로 우리가 발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은 앙금, 배신감, 상처감,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을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 채 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 넘겨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로서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된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이러한 협정을 만약에 한다면 좀 더 책임감 있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 해결보다 훨씬 더 깊은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문제 파악을 선명히 해서 본질에서부터 다가가는, 접근하는 해결책의 협정을 내었더라면 얼마나 이 협정은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가 한 걸음 성큼 내일을 향해서 내딛는 자랑스러운 발걸음이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한 안타까움을 나누면서 이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가 이 협정에서 내딛지 못한 발걸음을 창조적으로 내딛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 칼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